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아두이노 통합개발 환경 구축에 관한 공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생소한 여러분들도 쉽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두이노 IDE를 통해서 작성된 프로그램이나 코드를 스케치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스케치 프로그램은 아두이노 공식 웹사이트 기억나시나요? arduino.cc에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운영체제 OS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두이노 통합개발 환경 IDE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것부터 오늘의 강의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rduino.cc 공식 웹사이트를 접속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어제 아두이노 What is Arduino를 들어가서 보드도 살펴보았지요. 간단한 아두이노 개요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들어가 보시면 어제 이제 아두이노 보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자, 아두이노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항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더 아두이노 소프트웨어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메뉴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드 이 메뉴를 사용하셔도 여러분들 됩니다. 그래서 메뉴 소프트웨어에 자, 다운로드 이 메뉴를 사용하셔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운로드 더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아두이노 웹 에디터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네, 그리고 아래로 조금 내려보면 우리가 원하는 아두이노 IDE를 통합개발 환경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2020년도 3월 20일인데요. 자, 아두이노 버전이 1.8.12네요. 그래서 아두이노 최신 버전으로 1.8.12를 다운로드 받고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그 OS에 따라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아두이노 IDE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윈도우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즈 인스톨러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요것은 이제 뭐 도네이션 기부를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워낙 아두이노는 그 오픈 소스, 오픈 하드웨어를 지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뭐 3달러, 5달러, 10달러, 20달러 해서 기부하실 분들은 이렇게 기부하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는 just 다운로드 자, 이것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만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just 다운로드 클릭을 해 주시면 자, 지금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다운로드가 다 완료되면 여러분들 다시 설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저는 제가 원하는 디렉터리에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자, 아두이노 1.8.12 윈도우즈용 실행 파일이 있지요. 자, 요것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설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내용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데 자, I agree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동의. 자, 그리고 select the component
to install. 자, 설치 파일들을 원하는 설치 파일들을 컴포넌트들을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nstall Arduino 소프트웨어. 자, 조금만 확대 한번 해볼까요? 자, 아두이노 소프트웨어를 인스톨 하겠다 체크 표시하시고 인스톨 USB 드라이버. 그래서 USB 드라이버 또한 인스톨 하겠다. 미들웨어 소프트웨어죠. 자, 그리고 create start menu shortcut. 그래서 바로가기 아이콘을 생성하겠다 시작 메뉴에. 그리고 create desktop shortcut. 바로가기 아이콘을 바탕화면에 생성하겠다.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ino 파일.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면 확장자가 .ino 파일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next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설치 위치를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정의된 지점이 없다면 그냥 디폴트로 인스톨 해 주시면 됩니다. C 루트 프로그램 파일즈에 x86에 아두이노라는 디렉터리에 여러분들이 인스톨이 되겠지요. 자, 인스톨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설치가 진행이 되지요. 네, 설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잠시 설치 과정을 한번 확인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직접 이 프로그램은 아두이노 IDE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직접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또한 자, 이제 설치가 다 되었지요. 그래서 완료가 됐다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클로즈 닫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창을 내리고 바탕화면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가보면 자, 여기 보면 아이콘이 하나가 생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설치 과정 중에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우리가 설치하도록 체크 박스에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아두이노 IDE가 이렇게 아이콘이 생성이 됐네요. 자,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정상적으로 됐네요, 여러분. 자, 최대화 한번 해볼까요? 최대화 해보면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oid setup 함수와 void loop 함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아두이노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했고 한번 실행을 해 보았는데요. 자, 각종 메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두이노 자, IDE에 메뉴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파일 메뉴, 편집 메뉴, 스케치, 그리고 툴, 도움말, 그리고 이 아래에는 이렇게 도구 상자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도구 상자가 5개가 놓여져 있죠. 그리고 우측으로 쭉 따라가 보면 이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것은 시리얼 모니터라고 합니다. PC와 아두이노와 PC가 시리얼 통신을 하고요. 그 시리얼 통신의 결과를 볼 수 있는 보여주는 시리얼 모니터가 있습니다. 자, 시리얼 통신을 이용을 해서 아두이노와 보드 간 통신 그리고 그 통신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리얼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파일 스케치 파일에 네임이 있고요. 그리고 셋업 함수와 루프 함수로 기본 구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메뉴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이 자, 아두이노 홈페이지에서 리소스에 자, 보시면 두 번째 Getting Started라고 있어요. Getting Started를 들어오세요. 들어오시고 밑으로 이렇게 좀 내려보시면
자, 아두이노 배우기가 있고요. 아두이노 배우기에서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아이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클릭을 한번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un 아두이노 그 다음에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아이디를 클릭합니다. 자, 클릭을 해서 각 메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아이디에 대한 파일 메뉴부터 파일 편집, 그렇죠? 파일 편집, 그리고 스케치, 툴, 헬프, 도움말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메뉴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요 영문이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 주소 표시줄의 끝에 1강에서 소개를 해드렸죠? 이 페이지 번역하기에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 메뉴를 한번 볼까요? 파일 메뉴를 보면 새 파일 열기, 최근 파일 열기, 스케치북, 예제, 닫기,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페이지 설정, 인쇄, 환경 설정, 종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파일 메뉴. 자, 파일 메뉴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파일 메뉴 보시면, 자, 새 파일이죠. 예, 그래서 만들기, 스케치 최소 구조가 이미 적용된 편집기의 새 인스턴트를 작성합니다. 자, 열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케치 파일을 찾아보기를 해서 로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 파일 열기는 가장 최근에 스케치한 짧은 목록을 제공을 하는 거죠. 예, 최근 파일 열기. 자, 그 다음 스케치북이라고 있는데요. 스케치북 폴더 구조 내에 현재 스케치를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름을 클릭하면 새 편집기인 인스턴트에서 해당 스케치가 열리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예제가 있습니다. 예제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아두이노의 가장 강력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제, 자,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즉 아이디 또는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한 모든 예제가 이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활용을 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소스 코딩을 변경을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닫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장이 있습니다. 저장은 스케치의 현재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이름 저장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이름으로도 저장이 가능하지요. 자, 페이지 설정은 인쇄할 때 여러분들이 설정창을 보여주는 거고요. 인쇄는 여러분들 페이지 설정에서 정의된 대로 여러분들이 설정된 대로 현재의 스케치를 프린터로 출력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환경 설정이 있죠. 환경 설정. 자, 여기 환경 설정도 있고요. 자, 환경 설정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설정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종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파일 메뉴에는 새 파일부터 종료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스케치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폴더를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스케치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폴더, 이게 바로 스케치북이라고 했었죠. 스케치북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케치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폴더, 그리고 요 환경 설정에서는 글꼴의 사이즈 등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파일에, 자, 새 파일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예제 보시면 이제 01번에 베이직해서 아날로그 리드, 시리얼, 뭐 이렇게 블링크 각종 예제들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디지털 예제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예제들을 잘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 설정 한번 들어가 볼까요? 환경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스케치북의 위치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스케치북의 위치는 디폴트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문서에 아두이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설정을 바꾸셔도 됩니다.
설정을 바꾸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에디터 글꼴 크기. 자, 요 편집창에 요 글꼴의 폰트 사이즈가 지금 26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좀 작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크기를 조절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테마, 디폴트 테마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줄 표시라든지 업로드 코드 확인하기 기타 등등 이런 것들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추가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편집 메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편집 메뉴. 자, 편집 메뉴가 있죠. 그래서 편집은 이제 여러분들 뭐 취소, 컨트롤 Z 그냥 윈도우 활용하는 거랑 같습니다. 다시 실행, 컨트롤 Y 잘라내기, 컨트롤 X 복사, 컨트롤 C. 자, 이런 컨트롤 C나 컨트롤 X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서 쓰시면 도움이 되겠죠. 좀 더 빠르게 코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붙여넣기, 뭐 쭉 이렇게 들여쓰기, 탭키, 그리고 들여쓰기 줄이기 Shift 탭키, 그리고 폰트 늘리기가 컨트롤 플러스, 폰트 줄이기 컨트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많이 쓰는 게 이제 프로그램에 그 줄수가 길어지면 컨트롤 F로 찾기를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요 정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여기 에디터에 폰트 사이즈가 크기가 변경이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 폰트 사이즈를 늘리고 줄이는 것은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라고 했는데요. 더 쉬운 방법은 여러분들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마우스를 위아래로 위로 올리면 폰트 사이즈가 커지고요. 아래로 내리면 폰트 사이즈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짤 때 이제 여러분들이 자 편집에서 여기 보시면 들여쓰기 추가, 들여쓰기 줄이기가 있죠. 그래서 이거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탭키예요. 탭키 이렇게 탭키 누르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Shift 탭키 누르면 줄어드는 거죠. 요거 탭키, 그 다음에 Shift 탭, 요것은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찾기 컨트롤 F 요 정도만 편집 메뉴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 주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다음은 스케치 메뉴입니다. 스케치 메뉴를 보시면 확인, 컴파일, 업로드, 프로그래머를 이용해 업로드, 그리고 컴파일된 바이너리 내보내기, 그리고 스케치 폴더 보이기, 그리고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파일 추가 등이 있지요. 자, 그래서 확인, 컴파일은 단축키는 컨트롤 R입니다. 컨트롤 R입니다. 그래서 컴파일하고 오류 유무를 확인을 해 줍니다. 그리고 업로드는 컨트롤 U죠. 컨트롤 U 해서 코드를 컴파일해서 보드에 업로드를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들은 자, 도구 상자에도 툴바에도 아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체크박스로 되어 있는 요것이 확인 컴파일이에요. 그래서 컴파일하고 그 옆에 있는 우측 화살표 요것이 바로 업로드예요. 업로드 요것이 확인 아이콘이고요. 그래서 요걸 쓰시든지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고 난 다음에 확인 컴파일하고 이제 보드에 업로드 이렇게 하셔야 되죠. 정상적으로 그 에러 없이 여러분들이 컴파일이 되고 그리고 업로드를 하는 절차에 의해서 보드를 동작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요 아이콘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메뉴로 찾아 들어와서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요 단축키를 이용하거나 하시면 되겠지요. 예, 그래서 편한 대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더 빠르게 하시려면 요 컨트롤 R과 컨트롤 U를 단축키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스케치.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를 이용해 업로드. 이것은 프로그래머를 이용해서 업로드 하는 것은 부트로더에 이상이 있을 때만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컴파일된 바이너리 내보내기, 컴파일된 바이너리 이진 비트열을 내보내는 거고요. 헥사 파일을 저장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케치 폴더 보이기,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자, 외부 장치나 외부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 사용을 위해서 바로 라이브러리 포함하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라이브러리 포함하기를 한번 잠깐 볼까요? 자, 라이브러리 포함은 이제 코드 시작 부분에 여기 보시면, 자, 코드 시작 부분에 샵 include 문을 삽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스케치에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은 이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좀 확장된 프로그램을 짜면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포함하기에서, 자, 서버 모터.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서버 모터를 제어를 할 때 서버 모터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추가를 하면, 자,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자, 프로그램 코드 시작 부분에 샵 include servo.h, 자, 이렇게 헤더 파일이 이렇게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이것을 지금 사용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컨트롤 Z 눌러서 실행 취소를 했습니다. 자, 이제 메뉴 중에 가장 중요한 툴 메뉴가 있네요, 여러분. 자동 포맷부터 부트로더 굽기까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두이노 IDE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정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메뉴들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아두이노 IDE를 설치를 하고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잘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정하셔야 될 것이 바로 보드에 대한 설정이에요. 보드 설정. 자, 두 번째가 포트를 설정하셔야 돼요. 포트를 설정하셔야 되고, 세 번째가 프로그래머를 설정을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을 잘 설정을 해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이 아두이노 IDE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자, 어디에 있어요? 메뉴가 툴이라고 하는 메뉴에 있죠. 툴 메뉴에서 보드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 보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지금 보드를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그 USB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아두이노 우노를 제가 PC에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 선택을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두이노 메가 2560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 보드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포트입니다. 자, 포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장치 관리자에서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장치 관리자에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윈도우에서 시리얼 포트를 자동으로 부여가 되어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그 포트 번호를 확인을 해 주시고 그것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프로그래머가 지금 뭐 이렇게 AVR ISP MK2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소스를 작성을 하고 컴파일한 후에 그 ATmega 328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 있는 ATmega 328P 안에 있는 32KB의 프로그램 메모리에 다운로드 하기 위해서는, 즉 다운로드 혹은 업로드 하기 위해서는 전용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사용할 프로그래머는 아트멜사의 ATmega 328P에 다운로드 하기 위해서 AVR ISP MK2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툴 메뉴에 다시 볼까요? 보드 이렇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지금 사용하는 PC에 USB 케이블로 연결을 해 놓은 보드는 뭐라고 했어요? 아두이노 우노라고 했죠. 그래서 아두이노 우노를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개강을 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시면 제가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실습을 해 본다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아두이노 메가 2560으로 한다고 그랬었죠. 그때는 요 보드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지요. 자, 그리고 툴에 자, 포트는 장치 관리자에서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요. 해 볼까요? 장치 관리자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바탕 화면에 자, 내 컴퓨터가 있죠? 내 컴퓨터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라이트 마우스 RMB 버튼 해서 제가 이제 그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세요 라고 하면 가끔 제가 이런 용어를 아마 쓸 수도 있어요. MB 이렇게 하면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라는 뜻입니다. 라이트 마우스 버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속성이 있죠. 이렇게 속성에 들어가시면 장치 관리자를 볼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속성.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보시면 뭐가 있나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장치 관리자가 있죠. 자, 장치 관리자 클릭 해볼까요? 장치 관리자 클릭. 자, 그러면 장치 관리자에서 보시면 포트가 있어요. 포트를 열어볼게요. 자, 포트를 열어보니까 자, 여기 있죠. 자, 포트. 자, 컴 포트에 보니까 아두이노 우노 컴 포트가 있고요. 컴 5라고 되어 있죠. 네, 저는 컴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은 그 윈도우에서 자동으로 시리얼 포트를 부여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PC와 제 PC 환경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컴 5지만 여러분들은 컴 4일 수도 있고 컴 22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요것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 5네요. 그렇죠? 닫으시고 자, 들어와 볼까요? 다시 메뉴 툴에 포트에 컴5였었죠. 그래서 이것을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두이노 IDE를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뭐 도움말은 여러분들 이렇게 뭐 시작하기 환경 뭐 트러블 슈팅부터 아두이노 정보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메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사용하기 편리하게 이렇게 꺼내 놓지 않습니까? 툴바에. 그래서 이 툴바를 보시면 이제 첫 번째 것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네, 확인이라고 했었죠. 확인. 그래서 자, 컴파일 오류 유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우스 커서 올려놓아 보시면 이렇게 자, 인포메이션 팁으로 이렇게 확인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것은 컴파일 할 때 요것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요것은 이제 우측 화살표는 오른쪽 업로드라고 써져 있죠. 업로드 코드를 컴파일해서 보드에 업로드 하는 것입니다. 업로드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새 파일 만들기입니다. 새로운 스케치 파일을 만들 때, 자, 그리고 이것은 열기, 자, 열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파일을 다시 열어볼 때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저장입니다. 세이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쓰는 시리얼 모니터.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직렬 통신, 즉 시리얼 통신을 이용을 해서 아두이노 보드와 통신을 하는데요. 통신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시리얼 모니터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기본으로 이제 보이드 셋업과 보이드 루프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요. 자, 이런 그 프로그래밍 언어는 기계들은 이런 언어들을 몰라요. 단지 여러분들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프로그래머들만 아는 언어이지요. 그래서 이런 소스 코드를 이런
소스 코드를 우리가 실적으로 기계에 다운로드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스 코드를 자 컴파일을 통해서 컴파일을 해줘야 돼요. 이 컴파일을 통해서 뭘 만들어 줘야 되냐면 바이너리 코드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바이너리 코드로 만들어 준 것을 자 이진 비트열이라고 해요. 바이너리 코드를 뭐 이진수는 자 인간은 10진수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0에서 9까지. 그렇지만 이런 이진수는 0과 1이에요. 두 개뿐이 없죠. 1, 0, 뭐 1, 1, 0, 0, 1, 1 이런 코드들을 바이너리 코드라고 해요. 자, 이런 소스 코드를 바이너리 코드로 만들기 위해서 컴파일 과정이 필요하고요. 여기 컴파일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아두이노에 마이크로 컨트롤러 ATmega 328의 프로그램 메모리에 다운로드 하기 위해서 이제 요 다운로드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전용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고 그랬었죠? 그 전용 소프트웨어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AVR ISP MK2를 사용을 한다고 했었지요. 자, 그래서 자, 소스 코드가 작성이 되면 여러분들이 컴파일 하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에서 바이너리 코드화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다운로드를 통해서 아두이노의 ATmega 328의 프로그램 메모리에 다운로드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어를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 즉 IDE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고 그리고 아두이노 IDE에 대한 메뉴들도 살펴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 사용하기 위한 툴바에서 세 가지 설정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툴에서 여러분들이 보드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보드 선택 그리고 뭐가 있었죠? 보드 선택과 포트 설정 그리고 프로그래머 설정까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보드 설정 컴포트 장치 관리자에서 컴포트 확인해서 설정 그리고 프로그래머 설정까지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IDE 개발 환경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 구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